안녕하세요, 호니TV입니다. 직장인의 실전투자법, 줄이니 탈출법 제2탄이고요. 종목 선택편이에요. 일단 주식을 공부하고 뭐 하면서도 좋은 종목을 사야 되는 게 일단 먼저겠죠. 예. 주식을 한다고 아무 종목이나 살 수는 없잖아요. 사실 뭐 테마주나 뭐 바이오 이런 것들은 한번 주식 거래를 잘못하게 돼버리면 그 금액이 뭐 존버하면 온다며 하지만 존버해도 안 올 수 있어요. 뭐 그게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몰라요. 특히 비중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 경우에는 정말 손절 말고는 대응의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종목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있는 극단적인 예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는 지인 중에 아남전자를 구매하신 분이 계세요. 예, 아남전자를. 아남전자가 그때 정치 테마 때문에 한번 시세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예. 뭐 이때 어느 장대 때 샀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금액 평당가를 3,800원 정도 들었습니다. 3,800원. 3,800원에 비중 100%를 고점에 담으신 거죠. 예, 거의 고점이에요. 자, 보면. 그리고 올해 코로나 팬데믹 사건 때 900원, 929원까지 떨어졌죠. 예. 이때까지 손절 안 하고 가지고 계신 것도 그냥 뭐 존버하겠다. 내 금액이 오지 않겠냐라고 해서 가지고 계신 거란 말이죠. 근데 최근에 뭐 삼성전자에 납품을 한데 뭐 삼성에 납품하고 뭐 쭉 하면서 시세가 나오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 때 바닥을 찍고 난 뒤에 뭐 횡보를 하고 60일선을 터치하면서 못 뚫고 올라가다가 최근에 장기 침체선 240일선을 뚫고 올라갔다는 거죠. 이거 주봉인데 자 일봉으로 볼게요. 좀 느리네요. 음. 제대로 됐습니다. 오케이. 일봉. 자, 일봉으로 볼게요. 좀 크게 본 것뿐인데, 예. 이때 코로나 저점 이후에 횡보를 하다가 어, 횡보를 하다가 음, 최근 8월 달부터 이때 바닥을 치고 8월 달부터 시세가 나왔죠. 계속 넘어가죠. 죄송합니다. 자, 시세 나왔죠. 시세 나와서 사실 이번 상승의 장이 좋고 하지만 상승이 많이 세게 나왔어요. 많이 세게 나왔어요. 상한가? 상한가였나요? 아무튼 상한가 비슷하게도 나오고 또 일자 옆에로 횡보하고 계속 우상향을 그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많이 바닥 대비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금액이 2,790원인데 제 지인 평당가가 얼마라고 말씀드렸어요? 3,800원이에요. 3,800원. 아직도 갈 길이 먼 거예요. 아직도. 지금 금액에서 요즘에 또 주가가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 금액에서 3,800원이 와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올지 안 올지 몰라요. 이게 또 단기 고점일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의 고점. 그러면 또 침체돼 버리면 그냥 또 계속 그냥 물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목을 잘 선택하고 거래해야 된다. 당연히 중요한 얘기죠. 그럼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느냐? 그러면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도주예요, 주도주. 음. 지금 시장의 주도주는 뭐 다들 주도주 네이버에 검색만 해보셔도 나올 거예요. 자, 2차 전지가 있고, 뭐 2차 전지 전기차가 있고, 반도체가 있고, 그 전에 5G가 있었죠. 그리고 지금 바이오가 또 수급이 많이 쏠리면서 거래량이 활발하죠. 뭐 주도주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내년에 주도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 다른 편에서 한번 그 내년 준비를 하는 영상을 또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그럼 지금의 주도주, 그리고 지금의 주도주가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인 성장을 하는 주도주. 바로 제가 이제 소개드릴 그 종목은 일단 2차전지 테마입니다. 2차전지. 예, 2차전지 관련주고요. 2차전지 하나씩은 가지고 계시나요? 예, 2차전지 하나씩은 가지고 계셔야 좋은 그 수익을 내면서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장기 투자 종목이 될 텐데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제가 일단 거래를 했던 종목은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로 이거 좀 잘 안 보니까 밑에 거 빼겠습니다. 자, 삼성 SDI로 두 번 정도 거래를 해서 두 번 다 수익을 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보유하고 있지 않아요, 사실은. 예. 제가 이때 언제 거래를 했냐면 뭐 이때 첫 파동 때예요. 첫 파동 때 40 아예 바닥에서 잡은 건 아니고 한 45만 원 정도. 예. 45만 원 정도에 거래를 해서 이게 이때가 아니죠. 전파동이지, 전파동. 예. 죄송합니다. 이때입니다, 이때. 이때죠. 예.
40만 원 정도예요. 예, 40만 원 정도 구입을 해서 이 장대를 다 보지는 못하고 한 이쯤 중간에서 팔았던 것 같아요. 예, 한 주당 한 4만 원 정도 소득이 났었거든요. 이때 거래를 해서 소입을 냈었고 이때 눌림과 횡보를 진행되고 나서 한 번 더 시세가 나올 줄 알고 사실 이때 오일선이 조금 바닥을 이때죠. 바닥을 지지해 준다고 보고 요때 들어가서 42만 맞아요. 요때 들어가서 한 2, 3만 원 정도 네, 주당 수익을 남기고 매도를 했습니다. 네. 사실 요렇게. 그래서 SDI도 당연히 좋은 종목이죠. 이번에 시세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는 정말을 한 번은 조정을 하고 가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예요. 사실은. 예, 조정을 거치고 가야 좀 더 길게 가져갈 수 있는데 사실 단기에 너무 급등을 했어요. 저도 이렇게 생각은 하지 못했죠. 예, 근데 좋은 종목을 좋은 시기에 사면 모든 그 영역을 다 포함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건데, 자 일단 LNF라는 차트를 사실 말씀드리려고 그랬고 LNT라는 차트를 보면서 좀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비슷합니다. 2차전지 관련주니까요. LNF. LNF 보시면 사실 제가 지인들한테 추천을 했던 종목이에요. 네. 이때 뭐 엘리어트 파동이라고 하면 1파, 뭐 2파, 3파, 4파, 5파가 끝나고 A, B, C라고 하면 바닥이 여기가 되는데 뭐 그거는 뭐 바닥은 아무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파동도 저는 보긴 보지만 뭐 맹신은 하진 않아요. 네. 파동도 직접 그 파동을 셀 줄 아셔야 되는데 파동 세는 것도 결과가 나와봐야 파동이 잡히는 거거든요. 사실 요때가 C인지 요때가 C인지 그런 건 아무도 몰라요. 결과를 보고 그걸 매길 수 있는 거예요. 결과를 보고 시간이 지나면 잘 보이는데 내가 장중 거래를 하고 있을 때 파동이 잘 보이지 않아요. 어렵고요. 파동만 그런 파동의 데이터를 가지고만 거래한다면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참고는 합니다. 참고는. 그래서 일단 파동도 보긴 했어요. 그래서 요때죠. 이때 고점이다. A, B 이때 꼭대기가 B, C. 자 이제 바닥은 잡아봐야 된다라고 관점에서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인분들께 제일 바닥이 10월 27일 날 37,250원이죠. 이 금액은 아니죠. 제가 무슨 신도 아니고 바닥 끝을 어떻게 잡았겠습니까? 제가 지인들한테 추천드렸던 금액은 사실은 그래요. 4만 원 밑에예요. 4만 원 밑에부터 담아봐라. 담아봐라. 담고 뭐 베팅을 하고 싶으면 뭐 지켜보다 하든 아무튼 나눠서 살아 며칠. 그렇게 제가 한 진짜 일주일, 이주일을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아무도 안 담으시더라고요. 별로 이게 며칠 지켜보고 사려고 했는데 며칠 동안 뭐 횡보를 하면서 크게 움직임이 없으니까 별로 관심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상승이 온 뒤에 오히려 상승이 온 뒤에 구매를 하시고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그래서 전 분명한 답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뭐 팔고 단기적 거래하는 종목이 아니니까 무조건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물려도 걱정이 없다. 2차전지가 주도주고 내년부터 정말 빅사이클이 돌 것이다. 지금 이미 반영이 돼서 기대치에 대해서 반영은 됐지만 앞으로 LNF가 10만원, 15만원 가지 말란 법이 없고 3년, 5년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냥 자신있게 얘기를 했어요. 자, 4만원 밑에 사보십시오 라고 추천을 드렸는데 사실 두 분, 뭐 여러분 다 여기저기 엄청나게 홍보를 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파동도 파동이지만 LNF를 따로 추천한 이유가 있어요. 2차전지 종목도 많고 한데 왜 LNF냐? 다른 주도주도 있고 한데 왜 LNF냐? 근데 일단 주도주 중에 추천을 할 때가 자신이 있었어요. 왜냐? 주도주이기도 하지만 2차전지 앞으로 살아나는 성장 시대에 버금가는 주식이죠. 절대 물리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물려봐야 시간이 지나면 그 금액이 온다는 거죠. 아까 안암전자 같은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악재나 리스크에 대해선 그 대응을 해야겠죠. 예, 대응을 해야겠죠. 순간 뭐 되게 안 좋은 뭐 기사가 났다. 맹신하고 담아놓고 무조건 안 보고 그런 건 아니죠. 주식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정도는 뭐 그 공시도 보면서 체크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또 추천했던 이유를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추천의 이유는 그 많은 종목 중에 왜 하필 LNF냐라고 말씀드리면 이때 상승할 때는 상승할 땐 굉장히 좋은 또 코스닥 다 상승을 하면서
되게 좋은 시장의 흐름을 보여줄 때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사실 뭐 각자 뭐 웬만한 주린이분들도 소득을 많이 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문제는 이때였어요. 이 폭락장이 오고 하락장이 올 때죠. 이때 주린이분들이 그 전에 벌었던 그 수입이나 뭐 그런 것들을 전부 손실권으로 넘겨줬을 거예요. 매도를 했으면 더욱더 그랬을 것이고, 다시 오지 않는 테마나 바이오 같은 거를 잘못 들어가신 분은 손절을 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 나왔었어요. 이렇게 흘러내리는 시장이, 엄청나게 흘러내리는 시장이 나왔는데, 근데 제가 추천드릴 땐 그 폭락장 때는 아니죠. 예. 그리고 폭락장이 좀 잠잠해진 뒤인데, 그때 보면 답이 나왔다고 생각했어요. 엄청난 폭락장인데 이 친구는 어, 그 상승분을 반납하지 않고 굉장히 바닥에서 많이 지지해주면서 버텨줬어요. 안 좋은 장을 강하게 버틴 거죠. 외국인 수급도 계속 그 매집을 하는 게 포착이 됐고, 계속 강하게 그 금액대를 지켜오고 있었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37,000원까지 찍힐 줄은 몰랐는데, 3만, 뭐, 이건 모르죠. 아무도 모르는데, 한 3만, 뭐, 4만원 밑에가 무조건 매력적이다. 그냥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 그거 정도밖에 드릴 말씀이 없었고, 그 위에도 산다들, 왜냐면 최저가에 사길 바라기 때문에, 그 이미 장이 기회를 줬기 때문에 담원 안에서 며칠 동안 나눠서 사보십시오. 아니면 좀 장기를 사도 됩니다. 조금만 담아보십시오. 계속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그 아주 좋은 장세에 아주 큰 시세가 나왔죠. 네, 바닥 대비 큰 시세가 나왔습니다. 네, 사실 그래서 지금 사도 되냐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종목은 아니에요. 네, 이제 2차 전지가 큰 시세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자, 요때 같이 첫 파동을 하고 조정을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이 두 번째 파동처럼 뭐 하향 조정을 하면서 뭐 갈 것인지, 이 부분이 이 정도의 상승분밖에 아니고 앞으로 더 갈 것인지, 그건 몰라요. 왜냐, 코스피 시장이 이미 그 역대 신고가를 경신했고, 그 지분 꼭대기는 아무도 몰라요. 예.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따라가고는 있는데, 시장 장세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미 코스피가 2200에서 2700까지 엄청난 급등을 한 상황이고, 지금부터는 경계를 해야 되는 하긴 시기입니다. 네, 경계. 사실 차트 보고만 보면 요때죠. 요때 매도를 다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격도 벌어졌고, 고점을 지켜주지만 다음날 결국은 흐르죠. 사실 이건 단기가 됐던 어찌됐건 조정 모습이에요. 이 상승분에 대한 조정 모습. 음. 사실 이런 좋은 종목들은 전략 매도 의견도 아닙니다. 뭐 30% 이렇게 수익이 났을 때죠. 내가 이렇게 큰 장대로 수익이 났을 때 30% 정도, 아니면 많게는 50% 정도. 사실 전략 매도도 해도 되는데, 전략 매도를 하게 되면 다시 그 종목을 안 사게 돼요. 안 사게 돼요. 왜냐? 이미 고점이라고 내가 봐도 많이 오르고 뭐 솟아 있는데, 무조건 빠질 거나 조정을 할 수 있다는 불안감 심리 때문에 들어가서 물리기 싫기 때문에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종목들은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은, 어느 정도 수익이 났을 때 30% 50% 정도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이 조정을 줄 것 같고, 주고 뭐 할 때 다시 또 나머지 뺐던 부분을 담으면 평락가는 유지가 되면서, 그 평락가는 어느 정도 유지를 또 받쳐주면서 계속 지속적인 상승의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종목을 추천드렸던 거고, 또 하나입니다. 뭐 바닥 매집 관점에서요. 당신 넷마블인데, 제가 올해 추천했던 것 중에 가장 박이 터진 종목입니다. 사실 산 사람은 한 명밖에 되지 않아요. 네, 사실 저는 이때부터 뭐 오래전부터 담아놓고 좋아했어요. 보고 있었어요. 왜냐? 원래 20만 원짜리 주식입니다. 2017년, 아마 2017년 때일 거예요. 이때 가장 큰 시세를 형성하고, 그 뒤로 주봉으로 한번 볼게요. 그 뒤로 끊임없이 하향을 그립니다. 자, 월봉을 봐도 그렇고 끊임없이 흐릅니다. 끊임없이 흐르죠. 끊임없이. 하지만 이 종목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종목이다는 알고 계실 거예요. 알고 계신데, 좋은 종목이 빠졌을 때 주목을 하자예요. 좋은 종목이 빠질 때 주목하자. 전 이건 네마블을 지켜봤어요. 20만 원 할 때 봤는데, 사실 보기 시작한 거는 요때입니다. 요때 정도부터 보기 시작했어요. 네, 이때죠. 제가 좋아하는 240일 장기 이평선을 돌파했을 때, 요때예요. 이때가 날짜로 언제냐면, 이 정도 되네요. 5월달, 4월달, 이때.
이때부터 담아놓고 관찰은 했습니다. 하지만 매물대가 엄청 많아 보였고 뭐 큰 시세가 있고 제가 봤을 때 이슈가 뭐 대단한 게 없었어요. 예. 그래서 그냥 계속 관찰했습니다. 계속 옆으로 횡보를 하죠. 예. 근데 또 하나 중요한 체크법이 요겁니다. 저점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요. 자, 여기서 8만 원에서 94,000원 이렇게 올라오죠. 예, 올라온단 말이죠. 저점이. 사실 이 시기 때부터 보지도 않았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94,000원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린 9,500원, 9,400 여기죠. 9,400원. 그다음 여기에요. 92,300원. 자꾸 이제 밑에 바닥이 올라오고 있죠. 음. 그러니까 밑에 하방을 올려주면서 끊임없이 횡보를 한다. 박스권을 만들고 횡보를 한다. 그거였어요. 박스권을 만들고 단기 바닥을 올려주며 박스권을 만들고 길게 횡보를 한다. 이 횡보 기간이 1년입니다. 1년. 1년 동안 횡보를 해요. 1년 동안. 사실 보시면 아마 8만 원, 87,000원에서 뭐 한 10만 원 정도 선을 1년 내내 오르락 내리락을 합니다. 네. 그리고 최근이죠. 사실 추천을 한 거는 제가 이때입니다. 뭐 단기 뭐 시세 나기 전이 아니라 사실 근접해서 보긴 했어요. 왜냐면 재료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시세가 나온 거거든요. 예.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상장 이슈였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뭐 바닥은 아니고 한 10만 원 정도, 10만 원 요때인 것 같아요. 요때 솟았을 때부터 관심을 가지자. 매수해도 좋다. 요때 매수해도 좋다. 예. 그리고 그때 참 재미있는 걸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이날이에요. 이날 첫 장대 양봉 솟은 날. 이날 장대 양봉이 솟을 걸 몰랐어요. 전혀 예견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똑같이 횡보한다는 과정하에 이날 금액을 이날 구매하려고 했어요. 일부는. 근데 그날 기사가 하나 뜹니다. 이날 어떤 기사였냐면 VR 가상현실 뭐 게임 이렇게 하면서 뭐 그런 이슈로 갑자기 장대가 솟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뭐지? 내가 원하는 재료의 상승이 아닌데 난 아직 매집도 안 돼 있는데라고 생각하면서 이날 들어가지 않아요.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종목이 아직 정리가 안 됐었어요. 다른 종목도 재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뭐 수소 관련주였는데 그 수소 관련 재료를 일주일 정도만 기다리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전 사실 이때부터 담가놓고 일주일 정도 당장 뭐 시세 날 게 아니니까 일주일 정도 매집을 충분히 하자라는 생각이었어요. 근데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슈팅이 나버려요. 그 엄청난 슈팅 그건 아니지만 빨간 양봉이 갑자기 솟아버려요. 차트도 정별이 돼버리고. 저는 그랬죠. 아직 못 샀기 때문에 빠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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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원을 했어요. 아직 내게 정리가 안 됐고 들어가기에 이미 양봉이 솟아니까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박스권을 형보다 올라가면 또 빠지면 물리니까 부담감을 느꼈던 거예요. 경계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날 둘째 날 셋째 날 못 들어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셋째 날까지 상승을 해버리니까 들어갈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때 제 1차 목표가는 13만 원이었어요. 장기적으로는 20만 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도 뭐 많은 다른 분들의 의견도 있었고 이게 이렇게 되면 이슈 SK로도 그 상장 이슈로 소득을 낸 적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정고점 한번 찍고 내려오겠다라는 얘기를 했죠. 근데 결국 전 못 들어갔어요. 이날까지도 못 들어간 거예요. 다른 게 정리가 안 됐었어요. 그리고 그때 생각했죠. 내 목표가는 1차는 13만 원이었는데 벌써 11만 6천 원이야. 이거는 먹을 게 얼마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20만 원이라며. 근데 20만 원이 그렇게 단기간에 오지 않을 것 같았고 저는 이제 뭔가 다른 걸로 수익을 내기 바빴던 거예요. 실컷 찾아놓고 추천만 해놓고 안 산 거죠. 못 산 거죠 사실은. 미리 준비를 인데 갈지도 몰랐고 갑자기 가버리니까 당황을 한 거예요. 기사가 뜨면서. 그러고 나서 이 1차 파동이 끝납니다. 1차 상승이 끝납니다. 후회를 하죠. 후회해봐야 늦는데 그때도 사실 저는 이때 한번 또 추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때가 아니라 요때
22선 공략을 해봐라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그때도 저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때 못 모은 게 억울해서 다른 거 이슈가 이때 정리가 되긴 했는데 이때 또 담지 않고 원래 목표를 이때부터 가져가려고 했는데 못 가져가니까 다른 걸 또 이때로 생각하는 것들을 들어간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예. 결과는 다른 종목을 했을 때의 결과는 넷마블마다 좋지 못했죠.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일단 이걸 보자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거 1년 동안 횡보한 에너지 힘을 모은 에너지가 터진다. 이런 차트가 굉장히 좋아요. 횡보를 하면서 박스권을 유지해주면서 횡보를 오래 하는 것, 바닥이 잡힌 것들, 이런 종목을 좋아합니다. 이런 종목을 추천드리고 또 하나, 아까 LNF랑 비슷한 개념인데, 자, 상승을 크게 우상향을 그러면 크게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조정을 하죠. 그 수익에 대한 조정과 다음 재료에 대한 기다림이 있는데 그 기다림을 주가를 별로 빼지 않아요. 이게 좋은 주식이에요. 자, 내가 뭔가 놓쳤을 때도 뭔가 주식을 샀을 때 큰 상승이 나오는데 전 타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옆으로 밑으로 심하게 빼지 않으면서 옆으로 가져가며 다음 에너지를 모으는 주식, 그럴 땐 또 담아볼만 하다는 거예요. 또 가져가면 다음 상승을 먹을 수 있고, 제가 사실 아까 이때 추천드렸다고 말씀드렸죠. 이때 추천드려서 정확히 이날 사셨어요. 정확히 이날 20도 꺼진 날 사셔서 2차 목표가가 얼만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15만원 얘기했습니다. 3차 20만원 얘기했고, 그 얘기는 무조건 20만원 가져가가 아니라, 자, 일단 이거예요. 일단 관점을 이랬어요. 15만원 오면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또 지켜보시죠. 또 한번 횡보를 주면 다시 한번 담아 보시고요. 횡보가 괜찮으면, 아니면 그것만 가지고 계시다 정리를 하십시오. 이거였어요. 근데 그분은 정확하게 이날 양봉에 사서 요날 15만원 정도 파셨습니다. 정말 축하드리죠. 커피 한 잔 얻어 먹었습니다. 커피 한 잔. 근데 사실 저는 못 들어갔어요. 저는 못 들어갔어요. 근데 이론을 지금 보니까 이건 좀 이제 한참 전이잖아요. 제가 이제 저는 끊임없이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한테 좋은 정보를 드리고자. 자, 이때예요. 15만 원이 끝나고 난 다음이에요. 그때 또 그 저희들 직장인들과 지인들한테는 또 넷마블이 이야기거리가 된 거죠. 이야기거리가 된 거죠. 자, 넷마블의 상승은 끝났다 라는 분이 대부분이었고, 저는 또 우겼죠. 아니다, 올 연말까지 20만원은 간다, 20만원 언저리까지 간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제가 사기엔 사실 너무 억울하죠. 이때 봐가지고 이때도 못 사고 요때 와서 내가 산다, 또 싫더라고요. 이상하죠. 예. 무조건 확실히 있으면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요. 근데 확실히 가렸던 건 마찬가지였어요. 아직 재료가 남아있고 또 이쁜 조정을 했어요. 많이 안 뺀다는 거죠. 11선 지켜주면서 21선 터치도 안 해요. 터치도 안 해요. 요런 게 좋은 주식이에요. 뭔가 재료가 남아있는데 많이 주식을 빼지 않고 옆으로 가져가는 것들, 정말 좋은 주식이에요. 그만큼 매수의 힘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하죠. 20만원 간다. 또 이것도 내기도 합니다. 뭐 커피 사기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이때 한번 상승이 나오고 큰 상승 나서, 맞지, 내가 말했잖아, 뭐 이런 게 좋은 주식이라 막 홍보를 했죠. 근데 다음날 큰 양봉이 나와요. 사실 움찔했어요. 근데 움찔해서 큰 양봉이 나오면서 움찔은 했지만 추세는 죽지 않았고 이 양봉의 절반 이상을 지켰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 상승 추세 끊기지 않았다. 지켜봤죠. 그리고 결국은 20만원을 찍고 흐릅니다. 찍고 흐릅니다. 저도 사지 않았다고 하니까 자랑은 아니죠. 자랑질은 아니고 이런 종목을 찾아서 보고 공략해보자예요. 넷마블은 시가총액 20위 안에 들어가는 우량 기업이에요. 뭐 지금은 좀 밀렸는지 모르겠는데 20위 안에 들어갔었어요. 한때 이렇게 옆으로 일자로 횡보를 하면서 간다는 거죠. 간다는 거죠. 네. 지금도 횡보를 하고 있지 않냐. 지금 관점은 어떠냐. 지금은 11만 6천원 바닥을 찍었어요. 사실 전 바닥 매집 우선하기 때문에 사실 이때 바닥을 이틀밖에 주지 않아서 사실 사기 힘듭니다. 그럼 한 12만원 정도는 담아볼 수 있었겠죠. 지금도 상승 에너지 가고 있고, 사실 얘가 이제 게임 재료가 남아있긴 해요. 뭐 신규 게임들이, 뭐 글로벌 런칭한 게임들이 뭐 이것저것 그 새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래서 재료는 남아 있는데 사실 목표가는 15만 원 정도로 봅니다. 또 사실 그래서 매력을 아직은 못 느껴요. 다시 20만 원 옛날처럼 갈 수 있냐면 빅히트의 엔터테인먼트의 이슈 때문에 올랐고 그 부분을 그 시장에서 반영을 해줘서 옛날 8만 원, 10만 원이 아니라 이제 13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박스가 형성될 수도 있는 건데 아직 재료가 있어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아직은 그런 의견입니다. 근데 자 예전처럼 게임주 실적만으로 20만 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얘는 게임주잖아요. 뭐 빅히트 때문에 갔다고 얘 전체가 그렇게 된 건 아니거든요. 사실 얘는 보면 이때예요. 2017년이라고 말씀드렸죠. 원래 20만 원이 가려면 게임주로서의 뭐가 원래 본연의 업무를 해야 돼요. 그걸 못해서 이렇게 흐른 거거든요. 흐른데 이유가 있다고요. 자, 얘가 흐른 이유는 직격탄. 이렇게 1년 동안 바닥을 그리면서 장기적으로 흘렀던 이유 정확합니다. 정확히 있어요. 한알령입니다. 한알령. 한알령이 넷마블의 주가를 레벨 다운 시킨 거예요. 예. 게임 수출을 못하고 매출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근데 지금은 관심 있게 보시라는 이유는 뭐냐면 당연히 뭐 20만 원 갑니다, 15만 원 갑니다. 지금은 그렇게 못하겠어요. 왜냐면 그런 뭐 재료가 예전처럼 그 빅히트처럼 큰 재료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지금은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지금 매수 의견은 가져가 볼 만하다 이거예요. 지금도. 다만 뭐 위에 저항대를 뚫어내야 되는데 저항대도 뚫으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일단 재료가 글로벌 런칭 게임이 있고 뭐 게임 신작이 나오고 뭐 아무튼 있어요. 게임 본연의 일을 이제 하는 거죠. 사실 그동안 신작들이 많이 나오거나 했던 적이 없는데 이번에 좀 그래도 힘이 있게 게임 회사의 본연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죠. 최근에 그 엔터테인먼트 주라든지 뭐 아니면 그 여행업계라든지 한번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한알령 해제 기대감이죠. 한알령 해제 기대감으로 요즘에 조금 그 한알령 얘기가 시장에 오르내리고 있어요. 주가에 조금씩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만약에 신작 게임을 출시하고 글로벌 런칭을 하고 재무제표가 다시 흑자 전환, 아니 많은 흑자를 내며 다시 우상향을 하고 펀더멘탈이 살아있다 라는 취지에서 한알령까지 풀린다 라고 하면 넷마블은 그 장세를 타고 다시 20만원을 갈지도 모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지금은 예전에 8만원 9만원보다는 빅히트의 지분율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에서 반영을 해주지 않았나. 그래서 단기 바닥은 11만 6천원 정도가 되지 않나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량한 기업들을 좋은 금액에 사보자 보자 뭐 그런 관점에서 바닥 매집을 하며 좋은 종목을 선택해야 된다. 또는 상승 중일 때도 좋은 종목을 찾아서 어느 정도 어느 종목을 사더라도 내 금액이 꼭 돌아올 수 있는 예를 들어 지금 보고 있는 그냥 이론 말로만 말씀드릴게요.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카카오나 네이버나 뭐 이런 종목들은 지금 좀 어느 정도 조정을 하고 다시 상승 중인 그 기업들이에요. 하지만 이 기업들에 사가지고 물려서 미래가 1년, 2년 어두울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 주식들을 저가에 잘 매집하고 보유하면서 공부해 나간다면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종목의 중요성을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3편, 4편 계속 진행될 건데 구독, 좋아요 눌러주셔야 계속 지속적인 채널 유지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